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 위험군의 대통령이 완치 사흘 만에 다시 확진된 것도 미국 사회에는 충격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의학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예. 다만 백악관은 상태는 좋다면서 관련 영상을 트위터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예. 자, 화면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재택근무 며칠 더 하겠지만 건강은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주치 역시도요, 상태는 괜찮지만 양성 재발 우려가 있어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엄격하게 격리하고 있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예. 완치됐다고 하고 나서 다시 사흘 만에 재확진이 된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의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요? 치료 뒤에 재발이 되는 거요. 예. 이걸 미국 언론은 리바운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의 이 리바운드를 계기로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다양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 이제 미국 내 팍스로비드의 리바운드 논쟁이 지금 뜨겁습니다. 예. 먼저 AP통신의 보도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매우 흔치 않은 사례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팍스로비드 치료 환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재발을 하는데 추가 치료는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보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에 발표한 팍스로비드 치료 연구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팍스로비드의 처방을 받은 환자 가운데 5%가 한 달 이내에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 변이 BA.5 유행 상황에서는 예. 재발 비율이 최대 20에서 4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로 시설 폭격을 두고 누가 했는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늘은 흑해 함대 공습 여부를 놓고 맞섰다면서요? 7월의 마지막 일요일에는요, 러시아 해군은 매년 해군의 날 행사를 합니다. 자, 흑해에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해군 역시 그 행사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곳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함대가 있는 곳 세바스토폴의 시장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미확인 물체가 함대 본부 안으로 앞마당으로 들어와서 6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예. 러시아 해군은 사제 드론이라서 폭발의 위력은 작았다 그런 말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러시아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러시아의 이 드론 공격 발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러시아군을 목표로 했다면 사제 드론이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피해 규모를 떠나서 곧 곡물 수출이 제기돼야 하는 흑해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걱정이 되는데 곡물 수출은 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전 세계 관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현지 시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밝혔어요. 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세부상 조율이 8월 1일까지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까지 완료된다면 첫 배는 8월 1일에 출항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아무리 늦더라도 8월 2일이면 출항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현지 TV에 나와서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예.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그리고 튀르키예 네 나라죠. 네 곳이죠. 자,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흑해 봉쇄로 막힌 곡물 수출길 다시 열자고 합의한 게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치열해지고 있는 전황과는 달리 조만간 우크라이나 곡물이 세계 시장에 다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국제 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고요?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냥 말 그대로 글로벌 농산물 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입니다. FAO의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요. 지난 3월 이후에 석 달 연속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6월의 기준 지수를 보니까 3월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한 3%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밀 선물 가격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 그러니까 2월 24일 수준 회복했고요. 예. 옥수수 가격 역시도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자, 여기에 조금 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농산물 수출 재개되면 가격 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게 바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예. 다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그런 반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요 지금 휘감고 있는 게 이례적인 고온, 잇따른 가뭄 또 산불 아닙니까? 이런 자연 현상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중동의 레바논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먼저 화면 함께 보실까요? 예.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대형 건물입니다. 이 한쪽 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서 흙먼지가 도시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은요 한때 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곡물 창고입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거의 2년 전입니다. 예. 지난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는 정말 역사상 강력한 핵이 아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항구에 있던 3,000톤 가까운 질산 암모늄이 폭발을 했고요. 그 충격으로 적어도 214명이 숨졌고 6천여 명이 다치는 또 실종된 사람이 많은 그런 말 그대로 대참사가 났습니다. 예. 그때 그 사고로 한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려서 방치해온 창고였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던 시설물이었습니다. 또 참혹한 전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실어온 곡물들이 바로 그 곡물들을 쌓아놓던 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상 최악의 경제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곡물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 정부입니다. 예. 폐허가 된 이 저장소를 대신할 2개의 곡물 저장소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요. 계획만 세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오늘 아침 들어온 지구촌 소식 정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